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웹툰 원작의 영화 0.0MHz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도 걱정도 컸던 영화였습니다. 제가 호러 영화 장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단 원작 웹툰을 워낙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때 당시 공포 웹툰은 옥수동 귀신처럼 뭐 호러감을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막 튀어나온다든지 사운드로 깜짝 놀라게 하는 게 트렌드였는데 이 웹툰은 그런 거 없이 담담하게 웹툰만 감상하는데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웹툰 시즌 1 같은 경우는 공포 장르를 좋아한다면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웹툰이었을 정도예요. 제발 잘 나와줘라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개봉하자마자 봤는데 기분이 상당히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화를 상당히 아쉽게 봤습니다.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으니 이 영화를 보실 계획이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리뷰를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리뷰에서는 아주 간단한 영화 소개 후 0.0MHz의 전반적인 리뷰와 웹툰 원작의 영화들이 왜 성공하기 힘들 거와 더불어 아쉬웠던 점들을 몇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가기 전에 영화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 영화는 초자연 미스테리 동아리 0.0MHz의 멤버들이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를 증명하기 위해 우아리의 한 흉가를 찾은 후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다룹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같은 이름의 누적 조회수 1억 2천만 뷰를 기록한 유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기본 설정을 따온 건 느껴지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스토리는 거의 90% 정도 갈아엎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즉 인물들 이름이나 몇몇 개 설정들만 같은 다른 영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인 0.0MHz 영화 리뷰를 시작해보죠. 0.0MHz의 영화 구조는 우리가 익히 알던 할리우드의 하이틴 슬래셔 무비와 흡사합니다. 일상, 그리고 그 일상과 너무도 동떨어진 호러는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영화 구조죠.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엄청 잔인하다 싶은 장면도 안 나오고 연쇄살인마 대신 빙의된 귀신이 나오는 등 흔히 알고 계시는 슬래셔 무비들, 뭐 13일의 금요일, 스크림,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데드캠프, 하우스 오브 왁스 같은 8,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나왔던 일반적인 슬래셔 무비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춘들이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어딘가 놀러가지만 그곳에서 맞닥뜨린 무시무시한 사건에 휘말리고 만다는 이야기 구조는 저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영화 내 캐릭터 설정들은 확실하게 하이틴 슬래셔 무비의 향기를 강하게 풍깁니다. 90년대 극히 유행했던 이 장르를 10수년이 지난 지금 2019년에 끌고 왔다는 건 최근 유행하는 뉴트로 트렌드와 맞닿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뉴트로는 참신함이 전제돼야 한다는 걸 간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난해 곤지암이라는 참신한 영화를 경험한 관객들의 만족도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듯 보이네요. 그 참신한 변주의 대표격이 바로 과거에 나왔던 케빈 인 더 우즈인데요. 다분히 앞서 말한 전형적인 하이틴 슬래셔 무비의 구조를 따왔음에도 스토리, 연출, 설정의 참신함을 가미해 진부하지 않게끔 영화를 주조해냈죠. 반면 이 영화는 참신한 공포도, 몰입도를 높이는 배우들의 연기도 찾기 힘듭니다. 클리셰가 가득한데 이 클리셰조차 악의가 맞지 않아요.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퇴마의식이니 뭐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건 부분 차용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개연성이 뒷받쳐주지 않으니 공포도, 참신함도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원작 웹툰에서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뭐 장발 귀신이나 불, 머리카락, 새 등에서 활용된 그래픽이나 공포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음향도 역시 아쉬웠고요. 이 영화는 90년대 장르, 90년대 스토리, 90년대 연출이 이어집니다. 물론 90년대에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튼간에 실은 고전적인 연출, 유행이 지난 장르를 차용해서 오히려 매력을 돋보이게 만든 영화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점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따라서 이 영화를 감상하신 분들이 시대착오적이다, 촌스럽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돌아보면 웹툰 원작의 영화들은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든 게 영화 매체이긴 합니다만 웹툰 원작 영화들이 특히 더 그랬죠. 문제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원작 훼손 문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나마 신과 함께 같은 영화가 영화를 잘 윤색한 작품으로 꼽히긴 하는데 사실 이 영화도 비주얼적 강점으로 흥행에 성공했던 거지 스토리가 뛰어나서 성공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드네요. 영화가 원작과 너무 달라졌을 때 그 스토리의 완성도의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기존의 원작 팬들을 설득해야 하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니까 말이죠. 원작의 팬덤은 영화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웹툰을 영화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더 기대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렇다고 원작 그대로 가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매주 일정 분량씩 연재하는 웹툰과 2시간 내외의 한정된 시간에 한 편을 마무리 짓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 26년 같은 영화들은 윤색보단 원작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방대한 양을 2시간 안에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보니 웹툰의 부분만 따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악의가 맞질 않고 웹툰은 하나의 작품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영화의 콘티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웹툰에서 허용되고 이해되는 요소들도 영화에선 조금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연성이 필요하죠. 원작 팬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대중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업영화 특성상 원작 그대로 간다는 건 큰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웹툰 원작 영화를 보면 적당한 각색과 원작 재현의 균형을 지향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0.0MHz는 원작의 재현은 아주 과감히 버렸습니다. 원작 파괴는 물론이고 그 스토리의 완성도가 좀 많이 아쉽네요. 웹툰 내에서 몇몇 중요한 장면들은 영화 내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장면들은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도 원작 팬들에게 주는 팬서비스 같은 의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화 0.0MHz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재현한 장면이나 대사가 몇몇 있긴 한데 일단 스토리는 다 바꿔놓고 앞뒤 상황 없이 대사만 따오니까 왜 갑자기? 라는 생각도 들고 팬들이 원하는 게 과연 저 장면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만족도는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중은 물론 원작 팬들까지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저는 극장에 가기 전에 원작 그대로 만들면 중간에 지루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도 그렇게 느꼈어요. 차라리 원작을 그대로 만드는 게 나았겠네 라는 생각까지 전 들더라고요. 많은 국내 공포영화들이 그렇듯 0.0MHz도 정은지, 이성열, 최은영, 정원창, 신주환 등 충무로 청춘 배우들의 에너지를 내세운 영화입니다. 네, 뭐 이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호평을 받았던 웹툰의 스토리는 90% 배제한 채 만들어졌다는 점은 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싶네요. 그 이상의 스토리를 만들었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줄 테지만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또한 신인 배우를 대거 기용한 것도 할 말이 많은데 이게 관객들의 현실감을 보다 더 잘 살릴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 속 배우의 역량이 너무 떨어져요. 연기를 잘했다는 기사나 리뷰가 많던데 전 모르겠네요. 차라리 내공 있는 배우를 가져다 쓰고 연기라도 안정감을 부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스토리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단 공포의 이야기가 없어요. 영화 폐가 속 지방령은 과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진 영화를 보면 다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여자가 세상 남자들에게 극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남자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요. 근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안 나와요. 어쩌면 귀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등장인물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갑자기 뭐 엄마 미안해 이런 식으로 사과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영화 내에서 인물들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솔직히 왜 갑자기?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 애기 귀신한테 사과하고 운전하면서 사과하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심각한 상황임에도 전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게 매우 진지한 장면에서 관객들이 풋하고 터진 게 한 2장면 정도 있었어요. 이게 영화에서 기본적으로 줘야 할 정보를 안 주니까 영화에 몰입이 안 돼서 한창 심각한 장면이 마냥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돼버리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괜찮게 본 공포영화 유전이나 곤지암의 경우만 해도 얘들이 무서운 이유가 단순히 어두운 배경에 무서운 음악이 나와서나 깜짝 놀라는 장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영화 초반부터 쌓아온 개연성을 통해 분위기에 몰입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무서운 장면들이 정말 무서워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 영화는 나름 심각하게 치는 대사 하나하나마다 심지어 귀신이 하는 말도 공감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지적인 호기심마저 들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거야? 여튼간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심각한 대사도 엄청 많아요. 여튼간 영화 내내 오싹한 느낌은 거의 못 받았네요. 또한 0.0MHz라는 소재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너무 설명이 많습니다. 물론 설명이 많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진 않아요. 동아리 모임 장면, MT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부분 설명하는데 정말 귀에 쏙쏙 박혀요. 후벼 팝니다. 아주 인간 같아요. 예를 들어 즐겁게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널 램수면이 뭔지 아니? 뭐 이런 식이에요. 실은 웹툰 원작에서는 더 많은 설정들과 설명들이 들어갑니다. 웹툰 2부에서는 뭐 주파수나 여러가지 설정들이 실제로 스토리에 관여도 되고요. 하지만 원작은 웹툰이잖아요. 아니 영화, 웹툰의 차이를 떠나서 설정들이 웹툰보다도 부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또한 원작 스토리를 다 갈아엎어놔서 영화에서는 뇌판이 램수면이니 뭐 이런 것들이 스토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작을 안 본 사람들은 굳이 동아리 이름을 저렇게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야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을 등장인
등장인물들의 스토리를 풀어가는데 좀 더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번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스포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스포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실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궁이